SVB 파산 이틀 만에 시그니처 뱅크도 폐쇄됩니다. 후폭풍이 어마어마한데요. 고물가, 고금리, 긴축 후폭풍, 은행 추가 파산. 자, 여기서 SVB 사태가 몰고 올 증시 반등의 신호가 보이는데요. 지난 시간에 SVB 파산이 시스템 위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못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예금 한도 상관없이 예금자 보호를 발표합니다. 지금은 대출자나 은행의 연쇄 부도, 도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추가 연쇄 부도 사태도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단일 펀드로는 최대 규모 25억 달러 규모의 펀드였는데 이때는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발생하던 시점이었죠. 롱텀 캐피탈은 당시에 러시아 국채에 레버리지, 빚을 내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합니다. 근데 98년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죠. 러시아 채권은 휴지가 됐어요. 롱텀 캐피탈은 파산 신청을 하고 연준 주도하에 구제금융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시 롱텀 캐피탈은 부채가 1천억 달러, 당시 한국 GDP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얼마나 큰 규모의 사건이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결국 구제금융 이후에도 이 빚 부담 때문에 결국 파산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금리를 내려주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 이후에 주가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 오죠. 이렇게 98년도 S&P 500이 22%가 빠지죠. 큰 급락을 했지만 결국 이 다음에는 닷컴 버블이 오게 된 거죠. 하이닉스도 SK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금융권 어떤 파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더 큰 금융권이 이를 인수하면서 호재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당시에는 굉장한 위기 같죠.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상황이 오히려 좋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위기는 오지만 결국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롱텀 캐피탈 이때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5주가 걸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후속 조치는 반드시 뒤따라올 수 있다. 연준이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심지어 SVB 사태로 올해 안에 금리 100pp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론 고물가도 중요해요. 잡아야 됩니다. 완전 고용 달성 그리고 인플레 파이팅 이게 연준의 2대 목표죠. 하지만 물가라는 빈대를 잡으려다가 연쇄적인 은행의 부도, 초과 삼간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연준이 이번에 빅스텝을 감행할까?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은 추가 손실이 나요. 그럼 SVB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은행들은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은행에 영향이 가게 되고 연쇄 파산, 여기서 연준 1차적인 목표가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위기를 막는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월 23일 FOMC가 예정돼 있어요. 여기서 0.5가 아니라 0.25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정도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SVB 사태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내일 밤 발표되는 2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 그리고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CPI가 안 좋게 나올 경우, 상승률이 6% 이상으로 나올 경우, 최악의 경우 0.5bp 인상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0.1% 확률로 0.5% 인상이 된다면 그 다음번 FOMC에서 빠르게 금리 동결이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그 두 번째 0.25bp 인상, 그리고 추후에도 0.25 인상, 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물가가 생각보다 좋게 나올 경우 6% 아래로 나온다. 이번엔 어쨌든 0.25bp 인상을 하면서 추후에 빠르게 금리 동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금리 인상이 중지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번 사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3월 달에 일시적인 동결, 금리 인상이 없는 거죠. 일단 급한 불을 끄고 5월 달부터 0.25 혹은 그때 상황 봐서 0.5 이런 식으로 추후 재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능성이 가장 큰 거는 바로 0.25bp 인상이에요. 실제로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현재는 0.25 인상의 60%, 10명 중 6명이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환율을 말씀드렸죠. 환율이 지금 급락하는 구간에 와 있다. 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급락을 했습니다. 1324원에서
1304원까지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니 은행은 파산하고 있는데 왜 달러 인덱스 환율이 떨어질까? 이상하죠? 많은 분들의 의견 그리고 댓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요. 이거는 그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뉴스, 소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주가는 다르게 움직인다. 자주 말씀드리죠.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국채금리 또한 하락 변곡 가능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국채금리 또한 3.93에서 3.7%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곡점에서의 하락은 그냥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이 가격 하락이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증시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발표될 CPI 현재 6.4, 이번 예측치는 6.0%입니다. 이게 앞자리가 혹시 바뀌어서 5%대로 내려간다면 증시는 크게 반응하겠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추세적인 물가 피크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반등은 있더라도 어쨌든 결국 지속적 하락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 앞자리가 5가 된다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 온대. 물가가 너무 높아. 금리 계속 올라갈 거야. 5%, 6%까지 나오고 있어. 은행이 파산했대. 글로벌 금융위기 또 오는 거 아니야?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와 현상 그리고 증시는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3월달 이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00년간의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3월달 평균 상승률 0.5%, 4월달 1.5%, 12개월 중에 4월달이 2위에 랭크됐죠. 반면 2월은 역사적인 약세장이었어요. 제가 2월달 조정을 말씀드렸던 것도 그 이유죠. 결국 3, 4월달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다. 그리고 현재 공포지수 역시 극도의 공포 상태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죠. S&P 500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마지노선을 넘진 못했지만 그리고 이 200일 평균선도 아래로 깼지만 그리고 이 장기 하락 추세도 아래로 깼지만 충분히 다시 올라타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코스피의 경우 200일 이평선을 오늘 다시 돌파해줬어요. 아래로 깼다가 오늘 다시 올라탄 거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하락 추세 아래 있을 때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관점은 이게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SVB, 파산과 증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즉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못하는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무조건적인 긍정론, 무조건적인 부정론이 아니라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중용.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울질을 하는 거죠.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해서 긍정론을 보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현금만 들고 있다고 부정론을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하자는 거죠. 내가 롱 50, 숏 50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SVB 파산 사태, 여기서 파생되는 긴축 완화의 가능성은 증시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표는 선반영 중이에요. 국채금리와 달러는 하락하고 있다. 이건 그냥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곡점에서 가격 하락의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락의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증시 반등의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 전략. 물가가 높으니까 혹은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가는 더 떨어져야 돼.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물가 혹은 금리대로 증시가 움직여야 된다면 80년대 초반에는 금리가 23%까지 올랐을 때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야 돼요. 하지만 마이너스 28%만 빠졌죠. 지금 금리 아직 5%도 안 됐어요. 금리 높으니까 주식하면 안 돼. 이런 논리가 아니라 투자 같은 경우는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밸류에이션, 가치, 싸냐 비싸냐로 봤을 때는 현재 코스피는 다소 싼 구간에 있다. 미국 증시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싼 구간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하락할 때마다 그냥 모아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00일 이평선을 재돌파했죠.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내일, 특히 내일 CPI 발표 이후 추세 반전이 시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하락 추세 그리고 200일 이평선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예의주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재돌파해서 뚫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3월은 악재 반영의 변곡점이다. 금리 인상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SVB 사태. 하지만 대부분의 악재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물가 지수만 적당히 잘 나와준다면 SVB 사태 해결을 위한 긴축 완화와 더불어서 충분히 5월 전까지 단기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진다고 해서 그냥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증시에 무조건적인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이 사건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미국이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증시는 충분히 변곡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 안쪽에 위치해 있고 SVB 사태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점을 둘 거는 미국과 연준, 지금 사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긴축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그 대처 방식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증시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격언입니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반등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좀 더 좋은 종목,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추세 전환 국면에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이걸 찾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손품 발품 팔면서 많이 알아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